목포에서 이것을 개발하자 말자 하는 그 찬반의 대열에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불편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던 분들, 더 이상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지역을 도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예산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예산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도시 재생의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그분들이 그 집을 그냥 유지하고 살면서도 제대로 쾌적하게 그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밀어버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그것은 제가 나서서 찬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거기에 그 논제를 갖고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디자인을 전공하고 우리 전통 문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경선 때부터 지난 가을부터 이제 호남을 내려갔고 특히 목포를 많이 데려갔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그런 적산 가옥을 보고 많은 감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강남의 아파트도 한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말하는 투기라든지 뭐 어떤 땅값을 올려서 뭐 재산을 늘리고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과 박물관의 건물을 갖고 있지만 저는 남한테 세를 주고 그 세를 받아먹고 살았던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포를 가서 보고 이 목포를, 이 적산가옥을 제대로 살리는 길은 누군가가 제대로 이 목포의 적산가옥을 원상복귀를 해서 되돌려서 살리면서 그 역사적 가치 위에 예술적인 그런 호흡을 불어 넣어준다면 한 목포시에서 그 적산가옥이 있는 동네에서 한 100가호만 그 일을 시작한다면 전 동네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가까운 조카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늘 바닷가 마을에 살고 싶다고 하면서 경리단 길에 작은 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월세가 올라서 참 불행하다고 본인이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 조카한테 목포에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뜬금없이 고모가 목포 얘기를 하니까 뭐 뜨악해 하다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집세를 내는 돈 그리고 네가 가게 월세를 내는 돈을 내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을 통틀어서 그 목포에 작은 집을 한두 개 사서 네가 살면서 거기서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하면서 빚 없는 세상에서 한번 네가 바닷가 마을에 살아볼 수 있게끔 고모가 도와주겠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뭐 간단한 일이죠. 뭐 제가 증여를 한다든지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목포에까지 내려가서 뭐 집을 사고 싶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 서산 원금지구에 이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니까 바로 제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손혜원이 목포에 땅 투기를 하러 들어왔다. 뭐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차명으로 땅 투기한 증거 갖고 오시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땅에도 관심 없고요. 투기에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재단, 문화재단을 하나 갖고 있지만 저는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로 야기된 이 국정농단을 캐다가 우리가 무령왕릉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무령왕릉은 바로 삼성입니다. 장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재벌들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뭔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돈을 빼내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우리가 7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게 큰 그림이 보여지는데 어떤 때가 되면 지금 통영에 나전칠기 학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제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통영이나 목포에 제가 재단에서 제 재산을 이제 털어 넣어서 그런 나전치기 양성소를 만들다가 제가 죽을 때쯤엔 어디다 기증을 하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땅값을 올리면서 그 목포에 투기를 하고 싶은 마음 꿈에도 없는 사람이고요.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 지나면서 제가 내려가면 그 잘 수 있는 그런 한 작은 집 하나를 해서 뭐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서 이렇게 목포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팟캐스트에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목포에 내려와라. 목포에 가서 살아봐라. 여기서 우리가 문화단지를 만들어보자. 서산 온금 지역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저는 서산 온금 지구는 물론이고요. 목포 구도심에 그 옛날 집들에 사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집 팔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1, 2년만 참으신다면 그 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10조 가량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목포에 즐비한 그 오래된 이 서산 온금 지구 이렇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공장과 유적과 집들은 다 아마도 도시 재생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일을 주도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저는 목포의 가치를 제 나름대로 보았고 그래서 저는 목포에 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요, 목포에 있는 건물들 중에 근대 역사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1.5km 거리, 그러니까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11만 4천 제곱미터더군요. 평수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3만 4천여 평 정도. 34,485평입니다. 정확히는. 이 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문화재로 지정된 거리 안에 손혜원 의원의 남편 명의의 재단 혹은 뭐 친척들, 지인들이 소유한 건물이 9개가 되더라. 문화재로 등록되기 직전에 9채가 집중 매입이 됐더라. 지금 그 건물들은 4배나 시세가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손혜원 의원이 이쪽이 문화재로 지정될 걸 미리 알고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냐. 지인들을 통해서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자,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일단 팩트부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로 3채, 조카 A씨가 3채, 또 조카 B씨와 보좌관 딸 공동 명의로 2채, 보좌관 네. 배우자 명의로 1채.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요. 그렇게 합하면 9채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9채가 되네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반 동안 이 9채는 다 매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8채가 그 문화재 구역 안에 지금 들어있다. 요것도 사실인 거죠? 저는 뭐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예. 그 안에 있다고 뭐 그들이 봤으면 그렇게 있는 거겠죠. 예, 근데 그 문화재 구역이라는 데가 예. 그 지역 전체를 그 목적 아홉이 모여 있는 곳을 그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게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심히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오늘 가서 예. 제가 오늘 그 보도 자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서 한번 좀 자세히 보고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집이 있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몰랐던 것이고 이제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예, 문화재 거리가 아니라 면으로 전체를 문화재를 예. 이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면 지정. 이 목조 가옥들이 있는 곳을. 예. 그런데 그러면서 문화재로 그 열 몇 개 집을 좀 그 가치가 있는 집을 근대 문화재로 지정을 했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수리비가 전액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비, 예. 네네. 예. 그런데 제가 관련된 데는 그 집으로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지원까지 지원된 건 하나도 없다. 나와 관련된 집. 그렇지만 그 거리 지원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지만 예. 그 리모델링이 지원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근대 문화 역사 공간이라는 지금 11만 제곱미터 그 안에 9채가 들어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그 공간 안에. 한 채는 뭐 없다 그러더니 예. 저는 그건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 8채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호동이라는 동네인데. 자,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비까지 지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건 둘째 문제인 것 같고 우선 문화재 구역으로 이 거리가 지정될 걸 예상하고 남편 재단이 사고 또 지인들 사라고 하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 지정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작년 8월 알고 있습니다. 네, 2018년 8월 6일 날 됐다고 돼 있는데 예. 제가 처음에 제 조카한테 그 목포에 집을 사라고 내가 돈을 증여를 할 테니 집을 사라고 해서 산 게 2017년 3월입니다. 예. 근데 2018년 8월 6일 날 하는 줄 알고 어떻게 1년 반 전에 거기다가 집을 삽니까? 그때 조카한테 사라고 하셨을 때는 목포가 연고지도 아니신데 어떻게 권하게 되셨어요? 제가 정책 간담회를 하러 처음으로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예. 갔는데 그 목포에 있는 적산 가옥들 목조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군산에만 이런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이 목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그렇게 생긴 집이었었고 그래서 예. 이 집들이 왜 이렇게 그냥 있느냐 했더니 다들 버리고 비워놓고 신도시로 갔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예. 그래서 이런 집은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뭐 이게 다 허물어져 가는 집들이고 수리가 필요한 집들이라 값이 얼마 안 합니다. 해서 물어봤어요. 예. 얼마 정도 이런 집은 얼마나 합니까? 나온 집이 혹시 있습니까? 했더니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금방 알아보더니 그게 뭐 8천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 그 정도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지금들도 계세요. 회의를 끝내고 나와서 차를 마시는데 그 집들을 제가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 조카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 너무 재미있는 집들이 있는데 혹시 너 바닷가에 살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다 고모가 증여를 해서 집을 사주든지 하면 네가 여기 내려올래? 너는 돈이 얼마나 있니? 그걸 제 전화하는 걸 들었다라는 사람이 아직도 목포로 이사간 제 조카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2017년 3월입니다. 산 게. 그 조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그 연극하는 조카 A씨인가요? 네. 아니 그분의 지금 워딩이 나왔는데 그분은 사고 싶어 산 게 아니다. 집안일 때문에 샀다. 23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샀겠느냐. 23살이 아니고 걔는 42살입니다. 아, 그 조카가 아니고 이 조카는 다른 조카군요. 두 채 가지고 있는 조카. 이 워딩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 조카, 40이 넘으신 그 조카의 경우는 왜 그 조카한테 돈까지 증여해 줄 테니까 사라고까지 하셨어요? 직접 안 사시고?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만한 능력이 안 됐고요. 경리단에서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경리단에서 이제 집을 와인바를 운영을 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렵게 젠트리피케이션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고달프게 살고 있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아,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돈을 빌려주셨어요? 주셨어요? 증여했습니다. 그럼 증여세도 그분이 납부하시고요? 당연히 냈죠. 아하. 자, 조카 그분이 하나 있고 또 한 분. 아까 그 말 했다는. 둘 다 증여를 제가 1억씩을 증여를 했습니다. 1억씩. 그 23살 조카도 그러면은 증여세 납부하시고요? 그럼요. 근데 그 23살 조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걸 샀겠느냐. 집안일 때문에 샀다. 사고 싶어 산 게 아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모르죠, 걔는.
쟤는 제가 너한테 여기다 집을 이걸 사줘서 예. 게스트하우스 할 테니까 네가 제대를 하면 예. 이거를 운영하면서 다시 대학 입시를 도전을 해라. 아, 왜 그거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학생인데요. 너무 좋아서 그 저는 지역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인데 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공부를 시킨 사람도 있고 결혼을 시킨 사람도 있고 가게를 내준 조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목포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쌈짓 처음에 그 종잣돈만 주면 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목포에 청년이 돌아가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무도 안 가니까요. 아무도 관심이 안 가니.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버려진 거리였으니까. 지금도 버려진 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권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증여도 해서 산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거기가 문화재 거리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거기 매물이 없대요. 팔린 거 하나 뭐 보니까 얼마가 올랐고 부르는 시세는 예전 가격의 4배가 올랐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그게 매물이 진짜 살려고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얼마가 4배가 늘었다고 하는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예. 거의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동네 주민들과 통장님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제가 거기 사람들을 보내서 살게 하겠다. 예, 예. 박물관을 내려가야겠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예. 저를 도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손 의원님. 그러니까 좋아서 네. 거기 살리려고 내 주변에게 막 사라고 권유하고 내 남편도 사고 그런 거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남편이 산 게 아니고요. 그 재단, 예. 문화재단입니다.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예. 1년 뒤에 박물관 부지를 사려고 제가 재단에다 다시 사재를 털어넣은 거죠. 지금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은 손 네네.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목포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목포 등입니다. 예. 군산과 익산까지 총 포함해서 예. 일제 강점기에 그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곳이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 문화재청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써놓은 예.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조선내화 건물을 근대 산업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정을 한 게 김종진 그 전 문화재청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해를 내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손 의원님, 이게 문화재 구역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리겠구나라는 생각은 아마 전문가니까 하셨을 테고, 문광희 소속이니까 당연히 하셨을 텐데, 그러면 지정할 주변에서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그 거리를 면으로 동네 전체를 문화재 그 지정을 했다고 그래서 참으로 의아해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되게 좋아가지고 사라고 하셨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주변에? 사라고 하는 것은 예. 거기 있는 목조 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하면 예. 아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갤러리나 카페나 예.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람들을 권유한 것이고 예.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대준 제 조카 둘과 예. 제 보좌관 한 명만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1년 뒤에 제가 재단에 돈을 넣어서 박물관을 내려가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 목포 등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문화재청에 하셨던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미 이 지역 아니고도 그 예. 조선 내화부터 시작해서 예. 굉장히 가치가 있는 큰 건물들이 이 뭐 영사관 이런 데 빼놓고는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이 지역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얘기한 거다, 목포에. 구석구석을. 그리고 익산과 그 지금 다른 데도 다 같이 이 군산까지 포함된 것이고 예. 실제로 그것이 그 등록이 된 것도 거기가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역을 그렇게 정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나를
제가 의아해했지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요구했던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될 걸 예상하고 미리 사들였다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라면 근데 그게 잘못이 되는 거라는 거죠. 지정이 되고 그걸- 나서라도 오해 가능성이 있으니 그럼 이건 아닙니다. 남편의 재단의 거라도 팔라고 하든지 보좌관이라도 팔라고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아니 그 오해를 제가 떳떳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우리 문화재 재단에서 지금 그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곳에 예. 지금 계속 그 부지를 확보하는 일은 아직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거리하고 문화재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박물관 만드는 게 꿈이셨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손혜원 의원님. 서울에 제가 박물관이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아주 작아서 제가 목포를 다니고 한 2년 정도를 지냈을 때 이 지역에 아예 문화적 콘텐츠를 조금 더 강한 콘텐츠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예. 내가 오면 되겠다. 그럼 직접 사지 않으신 이유는?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게 저는 제 재산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박물관 만들기 위해서 왜 직접 살 생각? 그러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예. 문화재단에 돈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다시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 그리고 재단 이름으로 산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재단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그 모든 자산은 다시 제가 되돌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알겠습니다. 없고. 이게 어떻게 투기입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논란이 돼서 뭐 이것저것 제가 시중의 의문들을 다 질문 드렸는데요. 네네. 혹시 박물관 만들어서 그럼 국가라든지 지자체에 기부할 생각도 있으세요? 저는 얼마든지 그걸 기부한다는 것은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10년. 주변 어떻게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 다 누누이 그동안 다 해오셨어요. 했죠. 다 하셨어요. 뭐 페이스북에 다 나오고. 페이스북에 남아있고. 지금 예. 알려진 거는 9채인데 혹시 주변의 지인, 그러니까 친척 아니더라도 보좌가 아니더라도 뭐 대학 동창이라든지 주변에 아는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더 권하여서 사신 분이 있습니까? 권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사지 않았고 그 동창 하나가 제 얘기를 듣고 시골에 살던 친구인데 다시 오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9채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9채 중에 그 거리 안에는 8채입니다. 좀 더 두드러지게 이것을 저를 지금 몰아넣으려고 예. 한 이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이거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한 그저껜가 그 박물관에 붙어 있는 입구에 있는 건물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우리 재단에서. 박물관이라면 무슨 재단에서. 박물관이요? 제가 박물관을 하려고 재단에서 여기 부지를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샀다고 그곳, 하지 그 생각하고 있는 곳. 예, 그렇죠. 예. 거기가 예. 지금 구상한 곳. 출처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시기가 알겠습니다. 계속 조그만 것들이 옆에 있는 것들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예.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네, 예, 네. 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직접 만나봤습니다.